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8명의 감염 발표 등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63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34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8명 등 총 1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5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86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와 90대 남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명 모두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60명, 누적 사망자는 288명이 되었습니다. 1일 감염자가 10명을 밑돈 것은 최근 일주일 중 5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홋카이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도쿄 0.34명, 사이타마 0.11명, 치바 0.06명으로 0.5명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카나가와의 경우 0.62명, 홋카이도의 경우 0.78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일부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포한 긴급사태를 48일 만에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本日緊急事態宣言を全国において解除いたします。世界的にも極めて厳しいレベルで定めた解除基準を全国的にこの基準をクリアしたと判断いたしました。我が国では緊急事態を宣言しても罰則を伴う強制的な外出規制などを実施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でもそうした日本ならではのやり方でわずか1ヶ月半で今回の流行をほぼ収束さ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さに日本モデルの力を示したと思います。 아베 신조 총리는 25일 열린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연장 유지되었던 5개 지자체인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홋카이도의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세계에서는 아직도 날마다 10만 명을 넘는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2개월 이상에 걸쳐 락다운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진 나라도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포해도 벌칙을 따른 강제적인 외출 규제 등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본의 특유의 방식으로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유행을 거의 수습시킬 수 있었으며 감염의 봉쇄에 일정 정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협력에 여기까지 끈질기게 참아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가 해제된 뒤에도 주변에 바이러스는 확실히 존재하며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하면 일시에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며 사회경제활동을 양립하는 것은 어렵고 리스크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 및 필요한 행동 수정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 양식을 실천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언 해제에 따른 사회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25일 개정한 기본적 대처 방침에서 새로운 생활 양식이 사회경제 전체에 정착하기까지 일정한 이행기간을 두고 외출 자제나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및 시설의 사용 제한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6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25일 해제된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홋카이도의 경우 6월 18일까지 자제를 촉구하였습니다. 관광의 경우에는 지역 내라면 5월 25일부터, 지역 외라면 6월 19일부터 서서히 재개하고 8월 1일부터는 전면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콘서트와 전시회, 프로스포츠 등의 개최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인원 제한 및 수용 인원의 단계적 완화를 하며 8월 1일 이후에는 수용인원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프로스포츠의 경우는 7월 9일까지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노래방과 헬스클럽 등은 인원관리나 감염 방지책을 취한 뒤 6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영업재개를 인정하며, 한편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과 라이브하우스 등은 업계와 전문가들이 감염 방지 대책을 더 검토하고 6월 19일부터 본격 재개를 전망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는 강제성은 없으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사가 특별법 24조에 근거한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구합니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한 경우에는 완화의 보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광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약 3주마다 감염 상황을 평가하고 제한 완화를 추진하여 8월 1일까지 전면 재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27일 가기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1, 2차 추경 예산을 합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 규모가 200조 엔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로부터 검찰청법 개정안의 보류와 쿠로카와 검사장의 사직 등 아베 총리와 모리 법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추궁당한 아베 총리는 쿠로카와 씨에 대해서는 법무성, 검찰청의 인사 방안을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내각 총리인 나에게 있다. 많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확실히 직책을 다하고 싶다. 모리 법무상도 바로 검찰과 법무성의 사기를 제대로 높이고 신뢰회복에 힘을 썼으면 한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키며 고용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긴급사태 선언이 끝났습니다. 분명한 건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전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하루에 수십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긴급사태가 다시 선언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과연 아베 총리가 앞부분에서 언급한 일본 모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사는 23일, 24일에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9%로 전해의 33%에서 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결과입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2%로 전해의 47%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과반을 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민 지지층이 내각 지지율은 68%였지만 무당파층에서는 14%에 그쳤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는 과반이 넘는 57%가 잘 대응하지 못하였다라고 답하였으며 잘 대응을 했다는 30%에 머물렀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탓에 점점 아베 내각의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인 아비간에 대해 아베 총리는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유효성이 확인되면 5월 안에 승인을 하겠다고 표명하였는데요. 5월 중에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비간은 일본 내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기업에 의한 치료효과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임상연구 결과를 승인심사에 활용하려는 생각이었지만 현 단계에서는 유효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교하던 학교의 재개를 위해 정부는 초, 중, 고교 등에 한 곳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따른 학교가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국공립 및 사립 모든 초중고교 등에 한 곳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밀접, 밀집, 밀폐의 산미를 회피한 학습 지원으로서 빈교실의 정비나 가정학습을 위한 교재 확보, 소독액이나 체온계, 서머그래피의 구입 등에 충당하고 학교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충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에 제2차 보정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개막이 연기된 일본 프로야구는 25일 온라인에서 임시 12구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센트럴 퍼시픽 양리그 공식전 개막 날짜를 오는 6월 19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프로야구의 공식전에는 무관중 경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규 시즌 각 팀 143경기에서 경기수가 삭감되어 120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긴급사태 선언 이후 일본 내 프로스포츠 공식전 개최가 결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막되어 다른 스포츠의 개막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공표하였습니다. 일본 소아과 의사에 따르면 성인과 비교하여 기관이 좁아 마스크를 하면 호흡하기 어렵고 질식의 우려가 있으며 심장에 부담을 주며 구토 때 질식에 이어질 위험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에 열이 쌓여 열중증의 위험이 높아지며 안색이나 표정의 변화로부터 몸의 이변을 알아채는 것이 어려운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감염 리스크보다 질식이나 열사병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